서울에서 만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넓은 곳간이란 뜻을 가진 광장시장이야말로 도심 속에 자리한 맛의 천국이다. 독특한 맛에 중독성이 강하다는 꼬마김밥과 동그랑땡이라 불리는 돼지 고추장 구이는 기본. 서울 토박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빈대떡과 고소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육회까지. 100년의 세월을 지나온 광장시장에서 가장 한국적인 맛을 찾아본다. 서울 중심지에 자리한 종로 5가. 높은 빌딩 숲이 들어선 도심 한가운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상설시장이자 도심 속 재래시장의 대명사. 그 이름도 유명한 광장시장이다. 넓은 곳간이란 별명답게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이곳.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장 골목을 따라 1,500여 개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명성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전국 어느 시장에도 뒤지지 않는 광장시장. 그 역사도 깊다. 광장시장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지 언 100여 년. 1905년부터 줄곧 우리 곁에 있어온 셈인데 사실 처음엔 동대문 시장과 하나로 묶여 있었지만 1962년에 들어서면서 동대문 시장은 패션의 메카로 특화되고 광장시장은 주로 한복이나 침구류 같은 혼수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말기에 일본의 자본과 일본의 상인들이 침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한국인, 조선인들의 상권이 모여지는 곳이 됐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본가들과 우리 한국인 자본가와 상인들이 지금의 명동에 대응하는 그 일본 상권에 대응한 이런 우리 한국인의 시장으로서 광장시장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 자본가 그룹이라든가 상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연곡에 있었던 배옥의 시장에 있었던 그 객주라든가 그 인근에 있었던 많은 중소 상인들 그리고 그 동부지방에 있었던 행상인들이 다 모여서 광장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권을 만들게 되죠. 일본 식민지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던 시절 우리나라 상인들이 힘을 모아 일궈온 광장시장. 그 치열한 역사 속에 도심 속 서민들의 향토 먹을거리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우뚝 선 요깃거리가 있다. 광장시장 안에서도 원단 골목에 서 있는 가게의 인기 메뉴. 바로 중독성 강한 맛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마약 김밥이다. 이거 손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그 한 번 드시면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일단은 겨자 소스 찍어 먹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특별히 요리랄 것도 없다. 김 한 장에 가늘고 길게 밥을 넣고 둘둘 말아 1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자른 것이 전부. 김밥 속에는 단무지 한 줄이나 들어갔을까? 그래도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광장시장 골목에서 40년을 버텨온 전통 먹을거리의 강자다. 저 어머니 때부터 한 거니까 한 40년 됐고 이 가게는 한 2년 반 정도 됐고 그렇게 됐어요. 40년 전에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 어리고 이제 살 길 막막하니까 그냥 김밥 장사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단출하다 못해 소박하기 그지없는 광장시장의 마약 김밥. 하지만 이 집만의 노하우로 만든 겨자 소스만 있으면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김 특유의 향과 적절하게 간이 밴 밥, 그리고 달큰하게 씹히는 단무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만으로도 입이 즐거워진다. 여기에 겨자향에 톡 쏘는 소스를 곁들이면 더욱 다채로워지는 맛. 먹고 있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신기한 음식이다. 겨자 소스는 그 유부초밥에 원래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그게 이제 손님들이 그 김밥에 찍어 드시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재료 좀 좋은 거 쓰고 좀 우리 식구가 먹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 정성으로 만드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화학 조미료 없이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것.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입맛 없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주었던 고향의 김밥을 닮아서가 아닐까? 그냥 느끼하지 않고 중독성이 좀 있어요. 얇아서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맛있어요. 보통 일반 김밥보다는 겨자의 톡 쏘는 맛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손님들 와주시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거죠 뭐. 근데 지금 맛을 갖다가 유지를 쭉 해가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추가시킬 거 있으면은 추가시키고 그렇게 발전되게 나가는 게 그게 꿈이죠. 마약 김밥과 함께 광장시장 골목을 주름잡는 또 하나의 먹을거리가 있다. 장보는 사람들이 출출해질 때쯤 여지없이 식욕을 부르는 냄새. 바로 고소한 기름으로 지글지글 부쳐내는 녹두빈대떡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빈대떡. 그 중에서도 광장시장의 녹두빈대떡은 유독 사람을 끈다. 맛있고 싸고 그래서 이 집이 유명하잖아요. 항상 거의 줄이 서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음식이 토속적이라 해도 요즘은 어린 애들까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이들, 뭐 어르신들, 이게 남녀노소 할 게 없이 좋아하니까 계속 이게 영업이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시골에서도 흔히 볼 수 없게 된 맷돌이 이곳에선 여전히 돌아간다. 깨끗이 손질해둔 녹두를 매일 아침 직접 갈아서 쓰는 것인데 녹두의 품질이 곧 빈대떡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산만 고집한다. 여기에 빈대떡 맛있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 묵은 김치가 다른 집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직접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 빈대떡용으로 김장을 1년분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뭐 3년씩 2년씩 묵혀서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묵은 김치의 맛 때문에 맛 차이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이 녹두가 최상품. 이 녹두 맛이 다른 집하고 다르고 묵은 김치 맛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래요. 들어가는 기름, 여기 들어가는 모든 대파, 녹두, 묵은 김치 이것들이 다 진실되게 최선 1등급으로만 쓰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서울식 빈대떡은 곱게 간 녹두 이외에 별다른 식재료를 넣지 않는 것이 정석. 하지만 이곳에선 이북식 빈대떡을 만드는 방법과 절충해 직접 담가 1년 묵힌 김치,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은 숙주, 그리고 기름의 느끼함을 덜어주는 대파까지 부재료도 서운하지 않게 넣는다. 녹두, 숙주, 묵은 김치 주 재료고요. 그 외에는 뭐 비밀이죠.
재료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할 차례다. 커다란 그릇에 곱게 간 녹두와 미리 준비해둔 갖가지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소금으로 삼삼하게 간을 맞추면 걸쭉한 반죽 완성. 이제 기름을 두른 번철 위에 한 국자씩 떠놓고 둥글게 펴서 실고추와 파를 얹어 노릇노릇하게 지지면 광장시장표 녹두빈대떡이 탄생된다. 이것도 부치는데도 맛에 한몫을 해요. 이 열 온도 조절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열 온도 조절에 의해서 맛도 좌우되거든요. 원래는 제사상이나 교자상을 차릴 때 기름에 지진 고기를 높이 쌓기 위해 밑받침용으로 썼던 음식 빈대떡. 하지만 이제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고 배고프고 돈 없는 날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국민 음식이 되었는데 서민들의 쉼터였던 광장시장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음식도 없을 듯하다. 여기 부친 게 진짜 가장 맛있다. 그때 보람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더워도 장사 잘 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잘 가고 보람되고 또 뭐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빈대떡 토막이 피자 한 판 크기와 맞먹는 광장시장의 녹두빈대떡.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낸 것이 간도 잘 맞고 속도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김치와 양파가 들어간 간장은 녹두빈대떡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니 먹을 때마다 즐겁고 배부른 맛이다.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한다면 끝까지 하고 싶어요. 여기 시장에 일하신 분들이 거의 막 70대, 60대 후반, 70대 막 중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거죠. 광장시장은 육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곳이기도 하다. 값은 저렴하지만 맛은 절대 뒤지지 않는 다양한 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은 바로 동그랑땡이다. 예, 저희 집은요 동그랑땡이 전이 아니고 돼지 고추장 목살 양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돼지고기가 동그랗군요. 예, 돼지고기가 동그랗다고 해서 손님들이 동그랑땡이라고 별명을 갖다 지었어요. 그래서 동그랑땡이라고 손님들이. 예.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광장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할머니.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없앤 다음 맛깔난 양념으로 보기 좋게 구워낼 수 있는 조리법을 찾다가 한국형 소시지와 다름없는 동그랑땡을 요리하게 되었단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삼겹살만 했거든요. 삼겹살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맛이 이제 돼지 냄새도 나고 막 이래서요. 이걸 양념을 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제 딴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요, 똥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얽혀 놓으니까요, 양념도 잘 묻어요. 그리고 고기가 또 동그래가지고 또 보기도 좋고 손님들 역시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고기가 아닌 줄 알아요. 손님들이 오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돼지고기 중에서도 여러 부위가 있지만 비계가 적어 담백한 맛이 나고 잡냄새가 덜한 목살로 요리하는 것이 할머니만의 비법.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것도 목살의 장점이다.
동그랗게 비닐에 싼 목살은 냉동실에 넣어 2, 3일간 얼린 채로 숙성시켰다가 그대로 꺼낸 다음 굽기 좋은 두께로 썰어 쓴다. 생고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얼려서 쓰시나요? 예,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썰을 수가 없으니까 얇게 썰어지지도 안 하고 그 동그란 모양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한 3일 이틀 내지 3일은 이제 얽은 거예요, 이 고기는. 냉동고기라고 하면 보통 맛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고기를 바로 얼려둔 것이라 생고기 못지않게 육질이 적당히 연하고 씹는 맛이 살아난다. 게다가 단단하게 얼린 상태에선 양념이 잘 배도록 얇은 두께로 썰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거 고추장 양념인데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생강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합이 15가지가 들어갑니다. 내 장사라 다는 못 가르쳐 드리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알고 보면 돼지 목살 고추장 양념구이에 속하는 동그랑땡. 고기가 맛있으려면 양념장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생강과 마늘, 물엿, 후추 등을 적당 비율로 섞어 맛을 내는 것이 이 집만의 비결이다. 삼겹살이나 그냥 생고기 하면은요, 이 돼지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다른 사람들은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저희 집 오시면요 고기 맛있다고 다 잡어요. 이 시장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돼지는 못 잡수는데 우리 고기는 맛있대요. 그래서 많이 잡어요. 돼지 목살이라는 흔한 재료도 남다른 조리법 덕분에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한 밥상. 목살의 퍽퍽함은 반으로 줄이고 한국 사람 입맛에 꼭 맞는 양념장을 입었으니 누구든 반할 맛이다. 양념이 잘 배어들 뿐 아니라 맛있게 구워지는 두께의 동그랑땡. 품질 좋은 고추장과 참수치 만들어내는 은은한 향이 더해져 기름이 쏙 빠진 고기는 맛깔스럽다. 처음에는 남의 집 생활서부터 가슴 고생을 다 했죠. 그 고생이야 뭐 말도 못하지. 내가 와서 고생한 거는. 그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단골 손님이 많고 저녁이 되면 이제 손님 꽉 차서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요. 손님을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동안 이제 고생한 보람이 드는 손님들 보면 그게 이제 저녁에 이제 제일 보람이에요. 손님 많은 게 그게. 육도락가들을 위한 광장시장의 백미는 따로 있다. 종로통에서 광장시장으로 진입하는 곳에 자리한 육회골목. 한낮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찾아오는 곳이다. 시장통 한가운데 고급 음식에 속하는 육회가 자리 잡은 것이 조금은 의아하지만 벌써 50년째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로 손꼽힌다. 음식 중에는 이제 꼭 이게 육회가 서민 음식은 아니거든요. 이게 간천역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서도 뭐 시골에 살면서도 뭘 소를 잡게 되면은 육회도 먹었어요. 이 시골에서 도살할 때는. 직접 이제 우리들이 해 먹고 이런 식이 되는 생활이 됐는데 그 간하고 이제 그 천엽이라는 게 우리가 옛부터 먹던 음식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제 한번 활성화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다가 육회로 결정이 된 거죠. 예. 도축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싱싱한 육회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광장시장. 고기가 귀했던 시절엔 잡육의 회를 즐겨 먹었지만 지금은 순수 살코기의 육회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싸게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물건이 시장이라는 이 전통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우리게 이제 인식이 이렇게 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하나에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격을 안 올리는 이유는 이제 워낙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냥 가격을 고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날것으로 먹는 음식이라도 최소한의 손질과 양념은 필요한 법. 먼저 육회는 반드시 살코기로만 준비하는데 고기를 깨끗이 손질한 후 기름기 없는 소의 우둔살을 얇게 저민다. 그리고 결대로 끊어서 네모나게 자른 다음 가늘게 채 썬다. 그런 다음 간장에 파와 마늘을 다져 넣고 깨소금과 참기름 등을 섞어 만든 양념 소스로 육회를 비벼야 하는데 소스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새우젓으로 소화 기능을 하지만은 이제 육회는 배를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하물며 이제 노란자를 이제 곁들여서 드리거든요. 이제 고소한 맛도 있고 소화 기능도 아무튼 부드럽고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래서 배, 노란자, 고기 곁들여서 버무려서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그래요. 양념 소스를 부어 미리 채 썰어둔 쇠고기와 함께 골고루 묻혀내는 손길이 바쁘다. 육회 양이 많아도 살코기의 양념이 깊숙이 배어 늘어질 때까지 충분히 비벼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쳐지면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가미를 더 내야 돼. 고급 상차림 부럽지 않은 육회 한 상이 차려졌다. 신선한 육회에 송송 잘게 썬 파와 잣, 깨소금을 뿌리고 달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건져 올려주는데 노른자를 터뜨려 조물조물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풍경이다. 붉은 빛깔의 매혹적인 육회, 날것에 대한 거부감도 잠시,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우리네 입맛을 춤추게 한다. 여기에 싱싱한 간과 꼬들꼬들한 천엽까지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다. 변화가 많이 있죠. 뭐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지만은 워낙 이제 이 전통시장으로는 제일 큰 시장이고 저희가 광장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직물서부터 뭐 한복, 한복 예단, 또 생선, 과일 이런 게 이제 거진 중점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청계천 생기고 나면서 이제 먹거리가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육회는 뭐 우리가 지금 한 40년 시작했으니까 제일 오래됐죠. 요즘도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는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는 육회. 하지만 광장시장에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넉넉한 인심과 정 때문에 육회의 맛은 배가 된다. 광장시장을 즐기면서 여기 비 오는 날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너무 소통도 잘 되고 그날 너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리고 2차로 육회와 사심, 여기 육사심이 너무 맛있는데 육사심이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술 한잔 하고 갑니다. 제가 사실 육회를 잘 안 먹는데 여기서만 딱 육회를 먹고요. 이거 목에 딱 넘겨봐야 알겠지만 씹을 때 누가 얘기하는데 뭐 입에서 녹는다 그러는데 그런 맛이 절로 느껴지고 씹을수록 너무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광장시장 먹자골목.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찾게 되는 마약 김밥에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녹두 빈대떡, 그리고 한국형 소시지와
고추장의 필연적인 만남 동그랑 땡과 불길의 한 육질이 혀 끝에서 살살 녹아드는 육회까지. 그야말로 광장 뷔페가 따로 없는데 서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 광장시장. 그 소박한 삶의 터전 속에 한국의 맛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 역시 시장은 시끌벅적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즐기는 이런 공간들이 시장이 마련되고,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거래가 유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유흥거리 이런 것이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삼대놀이라든가 무슨 이런 큰 시장거리에 그런 놀이마당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네, 이것은 경제 유통에서 연결된 하나의 고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